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에서 멤버 DAO로 넘어가는 과정은 제가 이미 해서 남겨드렸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아티클 관련된 거 처리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일단 아티클 DAO 먼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멤버 DAO 복사해서 이름을 아티클 DAO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남겨놓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만 제거를 좀 해줄게요. 자, 커넥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티클 DAO 쪽도 필요할 거니까 제가 클래스 이름 잘못 만들었죠? 지금 이거 대문자로 안 바뀌었네요. 수정해 줄게요. 이렇게 이 커넥션은 당연히 이 녀석도 필요할 거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아티클 컨트롤러를 만들어내는 시점에 그때 커넥션 정보가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 넘겨주고 있었군요. 어제 우리 바꿀 때 같이 바꿨나봐요.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 생성자를 통해 이 전역 변수에다가 커넥션 정보를 넣고 있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이 커넥션이 아티클 DAO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를 통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서는 아티클 DAO라는 이름으로 이 변수를 사용해서 DAO 객체를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이 객체는 생성자에서 커넥션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메서드만 제대로 만들어 준다면 해결이 되겠네요. 자, 하나씩 옮겨 보겠습니다. 두 라이트에 있는 기능 입력 받는 거니까 남겨두고요. 쿼리문 이 부분은 넘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가는 거, 쿼리 부분이랑 실제로 쿼리를 날리는 dbut를 사용하는 부분 같이 잘라내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리턴을 남기는 거예요. 아티클 DAO한테 write 아티클 정도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요. 입력받았던 정보는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주고 이 안쪽에 우리가 잘라내기 했던 부분을 가져온 다음에 이 결과를 이 자리에 리턴을 남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write를 진행을 할 때 id라고 하는 이 녀석이 애초에 DAO에서 결과를 리턴 받아 올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두 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write article, insert는 insert대로 진행을 하되 받아온 결과를 우리가 따로 인설트에서 완성된 그 결과를 따로 받아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하고요. 우리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변화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write는 종료. 그 다음에 리스트 이쪽은 여기는 나름 그래도 생각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 자, 일단은 요만큼 쿼리를 입력하고 쿼리를 작성해서 쿼리를 실제로 실행시키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티클 DAO를 불러다 놓고 이거는 이름을 우리가 showlist do write article 그냥 get articles라고 하죠. articles 목록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럼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준 다음에 이만큼의 결과를 리턴에 남겨주면 되겠죠. 일단 DAO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갖출 것만 갖춰서 진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약간의 과정, 그리고 출력이니까 더 이상 옮길 건 없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쇼 디테일 이쪽도 넘겨주도록 할게요. 얘는 DAO 쪽으로 갈 필요는 없는 녀석이니까 여기 부분 건드려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티클 DA1테 여기는 하나만 가져올 거니까 get articl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만 가져올 때 쿼리에 게시글 번호가 필요할 테니 id 파라미터로 넣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녀석을 리턴에다가 남겨주겠다. 자, 이러면 디테일 쪽도 완료가 됐겠죠? 나머지는 출력이고 객체 만들어서 출력이고 자, to modify 쪽도 이만큼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내기를 해주고요. 여기는 article da1테 get article cnt 정도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id가 필요하겠죠?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만큼을 이쪽으로 리턴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제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정하는 쿼리를 날리는 부분도 당연히 이것도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rticle da1테 얘는 리턴이 따로 필요가 없겠죠? modify article 여기서는 입력받은 값도 필요하고요. 게시물 번호도 필요할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파라미터로 세팅해서 넘겨주도록 하고요.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주고 붙여넣기 근데 객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만 잘 파악을 하시면 그 뒤에는 계속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또 이름이 살짝 고민이긴 한데 그냥 잘라내기 해주도록 하고요. 그냥 이름은 똑같이 가져가죠. article da1테 이런 이름이 썩 좋진 않아요. 일단은 그냥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여기다가 자, 그리고 실제로 삭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잘라내기를 해줄 거고요. article da1테 delete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id 파라미터 필요하니까 넣어주고요. 자, 이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기능들을 DAO 쪽으로 이제 분리시키는 부분은 다 종료가 됐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DAO로 역할을 분리하는 과정이었어요. 멤버 DAO 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쿼리 관련된 부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만 넘겨준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서비스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서비스는 우리가 기본적인 CRUD에서는 사실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기본적인 CRUD에서 서비스가 감당할 돈이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그냥 중간다리 컨트롤러와 DAO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재 역할 같은 느낌으로만 만들어도 일단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서비스에서 아주 약간 역할을 좀 분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은 건데 제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서비스 클래스부터 만들어주도록 하죠.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에다가 멤버 서비스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복사해서 아티클 서비스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2개. 자, 그리고 컨트롤러가 이제 더 이상 DAO를 직접 객체를 만들 게 아니라 여기가 다 멤버 서비스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임포트 바꿔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이 생성자에서는 커넥션 받아들일 수 있게 처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수를 만들 필요는 없겠네요. 이거 어차피 커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넘어가고 끝날 거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DAO 객체.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안에서 DAO를 공통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변화를 줄 건데 멤버 DAO한테 말하고 있던 이 녀석들은 다 서비스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컨트롤러는 DAO한테 직접 말을 걸면 안 되는 녀석이니까 서비스한테 말을 걸 수 있게끔 변화를 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서비스에 이런 거 없으니까 만들어 주도록 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 없으니까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치는 이 녀석이 조금 더 위로 올 수 있게. 자,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결국에 서비스가 지금 중간다리 역할만 할 거기 때문에 멤버 DAO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조인 멤버를 해줘 라고 할 겁니다. 그때는 컨트롤러에서 넘겨받았던 인자들,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다 넘겨줄 필요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녀석은 얘니까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멤버 DAO한테 is login id duplicate 해서 실제로 DAO가 리턴하는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거고 그 결과를 그대로 컨트롤러 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일단 만들어 줄 겁니다. 멤버 서비스에서는 서비스의 역할을 굳이 가지게 할 만한 게 없어요. 얘는 데이터에 대한 재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만 처리를 해도 서비스 처리가 될 거고요. 이제 아티클 쪽도 처리를 할 겁니다.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DAO한테 말 걸고 있던 부분들은 다 변경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럼 아티클 서비스도 당연히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티클 DAO라는 녀석이 하나가 여기다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좀 컨트롤러에서 받아온 커넥션 세팅해서 DAO 객체 만들 때 생성자로 넘겨주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은 DAO를 불러내고 있던 녀석들은 역시나 서비스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없으니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럴 때는 퀵픽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만들려고 그러면 좀 번거로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완성을 다 시켜놨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씩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티클 DAO한테 write 아티클을 실행시켜줘 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티클 DAO한테 get articles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get article 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article CNT 실행시켜주면 될 거고, 여기서는 return 없고요. modify article을 실행시켜주면 될 거고, 여기서는 is exit, 여기서는
delete article.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들은 컨트롤러가 DAO한테 직접 말을 걸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거쳐서 말을 걸 수 있게끔 우리가 중간 다리 역할을 만들어준 꼴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테스트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을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만 하면 일단은 오케이. 일단 오케이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자, 컨트롤러의 역할이 입력과 출력이에요. 얘는 입력을 받는 행위 그리고 출력을 하는 행위 그것들만 남겨놓기로 했어요.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객실을 만들어내는 거, 리스트를 만드는 거. 근데 얘는 어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국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긁어오면 이 녀석이 받을 텐데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아티클의 형태로 재조립하고 아티클스에 추가하죠. 자, 이 과정은 입력과 출력에 해당하는 과정인가요? 아니겠죠? 얘는 입력이랑 출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검증하고 출력하는 이런 거 말고 이런 녀석은 애초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한번 재가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쓰기 편하게. 그럼 이 재가공의 역할은 사실 컨트롤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지만 왜냐면 어차피 다 동일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재가공을 하고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역할을 분리하는 게 MVC 패턴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도 컨트롤러에 남겨놓지 말고 서비스 쪽으로 옮겨주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서비스 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얘를 서비스로 옮기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컨트롤러까지 넘겨주기 전에 이 결과를 이 자리에 남겨서 얘한테 넣기 전에 이 서비스 측에서 이 녀석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재가공을 할 거고요. 그렇게 재가공한 데이터를 컨트롤러한테 아예 넘겨줄 거예요. 그럼 컨트롤러는 본인이 재가공을 할 필요가 없이 이미 가공이 완료된 상태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출력에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 과정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일단은 리턴 타입 리턴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변수부터 좀 변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변경이 되냐? 자, 저는 이 녀석을 여기다가 호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도 여기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getArticles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스트 아티클로 바뀌어야겠죠. 그 전에는 리스트 맵 형태의 리턴 타입을 가졌다면 이제는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 변수의 타입이 달라졌으니까 이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getArticles라고 하는 이 녀석의 리턴 타입을 얘로 바꿀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DAO에서 getArticles를 실행한 결과는 이러한 데이터 타입으로 넘어올 건데 왜냐? 우리가 select rows를 여기서 할 거잖아요. 그리고 리턴을 남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과는 결국에 리스트 맵인데 리스트 맵으로 아티클 서비스가 먼저 받아다가 얘를 여기서 할 거란 얘기예요. DAO에서 데이터를 넘겨받은 결과를 여기서 받아낼 거고 이렇게 받아낸 결과에서 이 재가공의 과정 이 과정을 여기서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아티클스가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근데 이 아티클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필요하니까 이거는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add를 완료했으면 그때 최종적으로 아티클스를 우리가 리턴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컨트롤러는 재가공을 했던 그 과정이 다 사라졌고요.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서 결과를 받아낸 다음에 그 결과로 검증하고 출력, 그 다음 문제 없으면 출력,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훨씬 더 본인의 역할만 하고 있게 되는 거겠죠. 더 심플해지고요, 코드가. 자, 이 과정을 거칠 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티클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재가공. 이 재가공 또한 데이터를 건드리는 게 아니냐. 데이터를 건드리는 거면 DAO가 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코드를 이쪽으로 가져온다고 해도 전혀 무방하고요.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얘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이 결과를 여기서 받게 한 다음에 이 밑에다가 반복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이러한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티클스 여기서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아티클스 리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코드를 넣던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빼먹지 않으면 기능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DAO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이 녀석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된 처리는 얘가 하는 게 맞는데 데이터의 재가공 같은 개념은 DB와의 통신과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통신이 완료된 이후에 후처리에 관련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의미를 나누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데이터의 재가공은 원칙적으로는 서비스 쪽이 바람직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DAO가 아닌 서비스에서 재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웹을 만들다 보면 진짜로 서비스가 무슨 후처리를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부분 서비스가 어떠한 로직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게 거의 전부예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얘는 진짜 DB와의 통신만 하는 거고 그 통신의 결과를 서비스가 받았을 때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데이터를 바꿔서 컨트롤러한테 넘겨주면 이 녀석은 그거 가지고 그냥 출력만 하고 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쪽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아티클 맵을 가지고 여기서 따져볼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애초에 아티클로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getArticle이라고 하는 녀석의 타입은 리턴 타입은 아티클로 변경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 DEO에서 넘겨받은 이 녀석을 그대로 리턴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얘는 따로 받아야겠죠. 따로 받는 게 여기에 적혀있는 이거. 자, 그리고 이렇게 받아낸 애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어떤 처리? 여기서 하고 있던 이 처리, 이거를 서비스 쪽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아티클을 넘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트는 아티클 리스트 맵으로 왔으니까 한 번 반복문을 돌려서 그 압축을 푸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 이 getArticle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한 줄만 가져올 거니까 바로 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검증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거 재가공 완료되면 아티클로 올 건데 이 아티클이 널이냐로 검증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되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안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은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절대로 이 조건이 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객체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들어 놓고 넘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티클 맵 이 녀석이 비어있다면 그때는 너를 리턴할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얘까지 처리를 해줘야 올바르게 널 아니면 진짜로 만들어진 객체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과정은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 널 검증이 가능해질 거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모디파이 쪽 내려갈 건데 그 전에 이거 하나 하고 갈게요.
자,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컨트롤러가 직접 따져볼 필요가 없겠네요. 이것도 어찌 보면 입력과 출력은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련의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도 메서드로 빼놓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get 제가 예전에 이거의 이름을 get cmd 넘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런 걸로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명령어 cmd를 넘겨주도록 하고요. 자, 이거 서비스한테 부탁을 할 거니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결국에 이겁니다. 이렇게. 자, id가 일단 -1인 상태로 시작을 할 건데 그 녀석을 우리가 cmd에서 잘라온 녀석으로 재할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id를 리턴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캐치블럭을 통해서 명령어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긴 나올 텐데 얘는 출력이죠. 그럼 이거는 컨트롤러 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럼 잠깐 없애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녀석의 값을 -1로 주겠습니다. 원래는 -1이었는데 얘가 문제가 생기면 이때 아이디를 리턴을 해도 문제가 먼저 생기기 때문에 재가공이 안 된 상태로 -1을 리턴을 할 것 같은데 이건 한 번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밑에다가 만약에 id가 -1과 같다면 문제가 있는 상황일 거니까 그때는 아까 잘라내기 했던 출력문을 하나 보여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턴을 사용해서 이 메서드를 종료시키고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얘만 테스트 한번 해보죠. 디테일에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잘 되네요. 제가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입니다. 이 녀석을 -1로 고정으로 넘겨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1 초기값 세팅해놨으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죠? 얘 때문에. 알지? 파스인트에서 생기죠? 문자가 입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결과로 얘 캐치블럭을 탈 거니까 이 변환된 결과가 id에 들어가기 전에 캐치블럭을 타게 될 거니까 그때는 id 이때는 변하지 않은 -1이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캐치블럭을 타지 않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면 변한 id 값이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과정은 사실 이제 모디파이나 딜리트 쪽도 동일하게 필요할 거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딱히 건드릴 게 없죠. 재가공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인트 값 받아다가 넘겨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두도록 하고요. 얘도 건드릴 필요 딱히 없겠죠. 그리고 여기도 그냥 불린값 받아다가 바로 활용하는 거니까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가 아주 약간은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던 이 두 라이트 쪽. 이 녀석 쪽을 살짝 건드려 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근데 사실 지금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서비스에서 여기는 지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아니다,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건 하죠. 알려드리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이 과정은 여러분들 안 따라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dbutil이라는 걸 쓰는 상황 속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인설트를 할 때 애초에 마지막에 추가된 삽입된 id를 가져와 주니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고 저 dbutil을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article write 글 쓰는 부분에 대한 리턴 타입을 없앨 거예요. 아예 리턴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void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article DAO 쪽도 인설트를 했을 때 결과를 int 값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id에 대한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가 문제죠. 이걸 구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article 쿼리를 하나 더 날릴 거예요. 근데 그때 날리는 쿼리는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쿼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get last insert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 녀석을 조금만 위로 올려서 여기다가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죠. 자, 리턴에는 article DAO한테 이름은 똑같이, 자,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겠다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실제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쿼리를 세팅을 할 건데, 제가 이런 쿼리를 날릴 겁니다. 이런 걸 날릴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형태죠? 얘는 지금 어떤 형태예요? 이거 함수 실행 아닌가요? 그쵸? 애초에 우리 from절에 테이블도 없고요. 그냥 함수 실행입니다. 이걸 실행했을 때 지금 보시면 결과가 0이 나오는데, 자, 지금 얘를 실행했을 때는 0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 해서 보여드리죠.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인설트 문이죠.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인설트 하는 테스트 데이터 밀어넣을 때 쓸 수 있는 인설트 테스트인데, 이거 넣고 나면 이제 게시물이 하나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5번 글로 추가가 됐죠.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나왔어요? 5가 나와요. 자, 이 녀석, 이 함수 이름만 봐도 어떤 느낌이에요? 그쵸? 마지막에 추가한 id에 관련된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죠. 실제로 얘가 동작하는 것도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죠? 데이터 하나 더 넣어볼게요. 올라가죠. 자, 이 녀석은 실제로 오토 인크리먼트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증가된 id 값을 가져다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얘를 완벽하게 맹신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 라스트의 인설트 아이디를 그냥 실행했을 때 0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DB 서버가 한번 꺼졌다 켜지면요, last insert id라는 함수가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가장 마지막에 인설트가 된 id를 DB 서버가 꺼졌다가 켜지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서버가 꺼지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할 때 그냥 계속 기억을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용할 때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get last insert id라는 저 메서드로 호출하는 시점, 얘를 호출해서 쿼리를 날리는 시점이 항상 insert가 되고 나서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함수가 하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게시물도 작성하고 뭐 회원도 가입을 하고 이러면은 멤버 테이블에도 아이디가 오토 인크리먼트로 증가가 되고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막 혼동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 제가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아티클에다가 인설트를 했을 때 6까지 증가를 했고 얘를 하면 6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근데 제가 지금 멤버를 만약에 하나 만든다 그러면 멤버는 4번 회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도 인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멤버 테이블에도 하나의 데이터가 인설트가 가능하겠죠. 자, 이걸 인설트를 합니다. 그리고 멤버 테이블을 조회하면 4번 회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 얘를 하면 얘는 7일까요? 6일까요? 아니면 4일까요? 4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우리가 회원가입에서 뭔가 회원 번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원가입 쪽도 마찬가지로 조인 멤버를 먼저 하고 나서 이런 인설트를 하고 나서 get last insert id라고 하는 메서드로 호출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직전에 인설트된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은 가능하다. 그런 상황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DB util에 있는 애초에 만들어져 있는 ID 값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쓰고 있으니까 사실 적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DB util을 안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write article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는 글을 쓰는 건데 쓸데없이 int라는 데이터를 리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역할이 확실하게 나눠진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서비스 DAO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방금 머릿속에서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나 했는데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뭐였을까? 자, 이거는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잘 하지 않기는 한데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에 대해서 하나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만 하는 거를 생각보다 개발자들이 싫어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일을 처음 시작했던 시기만 해도 이렇게 단순하게 중간다리 역할만 하는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 자, 지금 보세요. 얘네들은 좀 논외로 치고 뭐 이런 리스트 가져오는 거나 이렇게 게시물 하나 가져오는 거 이런 거 논외로 치고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거. 자, modify article이라고 하는 이 녀석. 게시물을 수정하기 위해서 쿼리를 넘길 거죠. 그럼 실제로 DAO가 쿼리를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날리면 게시물이 수정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수정이 되고 나면 그 수정 쿼리가 실행이 되고 나면 결과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insert, update, delete라는 녀석은 select랑 다르게 이렇게 결과라는 탭에 어떠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insert가 실행이 되면 실제로 이렇게 결과 탭 자체가 없어요. 여기 보면 없죠. 그냥 메시지 탭에 이러한 쿼리가 실행이 됐는데 이런 몇 열에 적용이 되었어 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이바티스나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을 썼는데 이런 녀석들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딜리트, 인설트 쿼리를 날리게 되면 몇 열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항상 리턴을 해주곤 해요. 해주곤 했었어요. 지금도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걔네들은. 자, 근데 이렇게 리턴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죠. 우리가 실제로 이 몇 열에 적용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서비스에서 항상 저 몇 열에 적용됨이란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저거 가지고 어떻게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이 다 종료되고 나서 취업을 나가시거나 했을 때
얼마만큼 최근에 짜여진 코드를 볼지는 아무도 몰라요. 취업을 딱 했는데 이미 그 회사에서 한 1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작업했던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고 다시 또 재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만들어졌던 프로젝트 그 코드들을 이제 고도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좀 최신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고도화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바꾸지 않아요. 왜냐면 많이 바꾸려면 힘드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변화는 줘야 되지만 너무 많은 걸 바꿔버리면 너무 스스로 힘들어지니까 웬만하면 그 기본적인 틀을 지키면서 수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만해요. 어디선가 겪어볼만 해요. 자, 제가 이 modify article 관련돼서만 이거 하나를 직접 코드로 좀 변경을 해볼게요. modify article, 이 녀석에 void가 아니라 int로 리턴을 남기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리턴을 남겨줍니다. 그럼 서비스가 이 리턴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턴을 얘가 직접 하진 말고 DAO의 결과만 받도록 하죠. 그래서 뭐 int if loss 이 정도로 이름 하나 지어주고요. 얘를 받습니다. 받아다가 얘 가지고 뭐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만약에 얘가 뭐 1과 같다면 이러면 성공이죠. 우리가 수정 쿼리를 하나 날릴 건데 게시물 하나를 수정해 줘 라고 할 건데 영향받은 줄수가 하나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없죠. 내가 하나를 수정하겠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영향은 한 줄에만 들어가겠죠. 우리는 PK 때문에 아이디가 절대로 중복될 일이 없잖아요. 날리는 쿼리가 조건의 아이디를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1일 때는 성공했으니까 어떠한 결과를 남겨요. 예를 들어 그냥 이건 예시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만약에 1이 아니었다면 그때는 뭐 0을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컨트롤러에서 얘가 실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서 검증을 해요. modify 같은 이런 데에서 이 get article t 말고 modify article이 실행됐을 때 만약에 얘도 이제 받아야겠죠? int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왜 색깔이 이러니? 얘 때문인가? 그러네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뭐 1이면 성공을 했을 거니까 뭐 문제가 없고 만약에 얘가 0이면 성공을 못했을 거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애초에 서비스에다가 다 넣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쿼리를 날리더라도 서비스 쪽에서 한 단계 검증을 하는 코드를 짜던 방식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실질적인 기능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지만 괜히 이런 코드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뭐야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되는 그 쿼리는 무엇이며 그 쿼리를 통해 가져올 데이터는 무엇이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검증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제대로 판단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코드를 보더라도 전혀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도 할을 많이 했었다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좀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모디파이까지 진행했고 딜리트 쪽은 아직 진행을 안 했군요. 딜리트 쪽은 얘만 안 했군요. 이거 하나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 쪽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비스 DAO 부분에 대한 기능 부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커넥션 관련된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
앱 쪽에서 진행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뒤로 가는 게 좀 더 올바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왜냐면 뭐 당연히 경험을 해본다면 나쁠 거야 없지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마이바키스라는 녀석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애초에 우리가 커넥션을 직접 사용해서 접속을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방식을 아예 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5분에 3교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